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41번과 42번을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내용을 듣기 전에요. 먼저 어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절히라는 말은요. 알맞게라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보면요.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라고 했는데 적절한 답을 고르십시오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 수라상. 자,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수라상이라는 것은 왕의 밥상을 얘기합니다. 왕이 먹는 밥을 얘기하는 거죠. 그 수라상에 보면 밥하고요. 국, 그리고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니까 반찬이라고 하죠. 반찬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나라에 가뭄이나 홍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있으면요, 이 반찬수를 줄였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 가뭄이라는 것은 비가 조금만 오거나 안 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홍수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자연재해가 있을 때 왕의 밥상, 즉 수라상에서요, 반찬수를 이렇게 줄이게 됩니다. 적게 만들게 되죠. 왜요? 왕이 조금만 먹겠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우리 백성들을 위로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옛날에는요, 국민을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왕이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정치인들이 있죠. 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신하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신하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이 신하들은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되겠죠. 싸우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분쟁이 심해져도 왕은 이렇게 반찬수를 줄여서 신하들에게 싸우지 마세요 라는 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하들이 안 싸웁니까? 네, 안 싸웁니다. 잠깐 동안이라도 잠시라도 싸우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정치에 반찬의 개수를 사용했는데요. 이 정치라는 말을 국가의 정치, 국가의 운영이라는 말로 국정 운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런 왕의 반찬에는 어떤 음식이 들어가 있을까요? 자, 대한민국이 있는데, 자, 이렇게 대한민국, 옛날엔 조선, 고려, 신라였죠. 이런 곳에, 자, 이 나라의 여러 장소에서 나오는 특별한 음식, 특별히 생산되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특산품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여러 지역의 특산품들이 왕의 밥상, 즉 수라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잠시라도 신하들이 싸우는 것을 멈추는 것, 분쟁을 멈추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이 반찬수를 줄이고 조금만 먹어요. 그러면 왕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고민합니다. 그리고 염려합니다. 걱정, 근심, 고민, 염려 비슷한 말이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듣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왕의 밥상인 수라상에는 각 지방의 제철 특산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왕은 수라상에 올라오는 식재료를 보고 각 지방의 상황을 두루 짐작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나라에 가뭄이나 홍수 피해가 있으면 왕은 백성을 아끼는 마음에서 반찬수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수라상은 신하들의 분쟁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는데요. 신하들 간의 분쟁이 심해질 경우 왕은 반찬수를 줄이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신하들은 왕의 건강을 염려해서 잠시나마 분쟁을 멈추었지요. 왕이 수라상을 정치에 적절히 이용했던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조선시대 왕의 밥상인 수라상에는 각 지방의 제철 특산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왕은 수라상에 올라오는 식재료를 보고 각 지방의 상황을 두루 짐작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나라에 가뭄이나 홍수 피해가 있으면 왕은 백성을 아끼는 마음에서 반찬 수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수라상은 신하들의 분쟁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는데요. 신하들 간의 분쟁이 심해질 경우 왕은 반찬 수를 줄이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신하들은 왕의 건강을 염려해서 잠시나마 분쟁을 멈추었지요. 왕이 수라상을 정치에 적절히 이용했던 겁니다. 조선시대 왕의 밥상인 수라상에는 각 지방의 제철 특산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왕은 수라상에 올라오는 식재료를 보고 각 지방의 상황을 두루 짐작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나라에 가뭄이나 홍수 피해가 있으면 왕은 백성을 아끼는 마음에서 반찬 수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수라상은 신하들의 분쟁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는데요. 신하들 간의 분쟁이 심해질 경우 왕은 반찬 수를 줄이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신하들은 왕의 건강을 염려해서 잠시나마 분쟁을 멈추었지요. 왕이 수라상을 정치에 적절히 이용했던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조선시대 왕의 밥상인 수라상에는 각 지방의 제철 특산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왕은 수라상에 올라오는 식재료를 보고 각 지방의 상황을 두루 짐작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나라에 가뭄이나 홍수 피해가 있으면 왕은 백성을 아끼는 마음에서 반찬 수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수라상은 신하들의 분쟁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는데요. 신하들 간의 분쟁이 심해질 경우 왕은 반찬 수를 줄이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신하들은 왕의 건강을 염려해서 잠시나마 분쟁을 멈추었지요. 왕이 수라상을 정치에 적절히 이용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조선시대 왕의 밥상인 수라상, 왕의 밥상인 수라상에는 각 지방, 이렇게 각 지방의 특산품, 특산물이 올랐습니다. 올라가 있다. 밥상에 올라가 있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왕은 수라상에 올라오는 식재료를 보고, 즉 특산물을 보고 각 지방의 상황을 두루 전체적으로 여기저기를 잘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 지역의 어떤 음식, 이 지역의 어떤 음식들을요 보고, 아, 이런 음식들이 나오는 지역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밥상에서, 식사 자리에서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라에 가뭄이나 홍수 피해가 있으면, 즉 자연재해가 있으면 왕은요 혼자 잘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백성을 아끼는 마음, 백성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에서 반찬 수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반찬 수를 줄인 거죠. 자, 그리고요, 수라상은 신하들의 분쟁, 즉 싸움이죠. 싸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막기 위한 수단, 방법으로도 활용되었는데요. 이용되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하들이 싸우면 싸우지 마세요 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었다, 활용되었다. 어떻게 해요? 봅시다. 신하들 사이에 분쟁, 싸움이 심해질 경우 왕은 반찬수를 줄이겠다고 선언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반찬수를 줄이겠소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선언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신하들은
왕의 건강을 염려, 걱정해서 잠시라도 분쟁을 멈추었지요. 싸움을 안 했습니다. 왕이 수라상을 정치에, 즉 국정 운영에 적절히 알맞게 이용했던 겁니다. 활용했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수라상에는요, 각 지방의 특산물이 있어서 왕이 밥을 먹으면서 각 지방, 나라 전체의 상황을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홍수나 가뭄 같은 자연재해가 오면 왕이 반찬수를 줄여서 자기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는 신하들이 싸워요. 분쟁을 하면 나는 반찬수를 줄이겠다라고 해서 싸우지 마세요라는 것을 표현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41번 문제를 보면요. 이 강연의 중심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중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 여기 중심 내용은요. 수라상이라는 게 있는데 수라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왕이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반찬수를 줄이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분쟁, 신하들의 싸움을 막았습니다. 자, 이런 활동을 다 뭐라고 합니까? 바로 정치 또는 국정운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요. 수라상은 왕의 국정운영, 즉 정치에 사용되었다, 이용되었다, 활용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도 살펴볼 텐데요. 이거는 중심 내용도 아닐 뿐만 아니라 틀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수라상의 음식수는 왕의 권력을 나타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것은요. 음식수를 줄여요. 그래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왕의 권력이 약해졌어요 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3번을 봅시다. 수라상은 조선시대 음식 문화를 보여준다? 아니요. 조선시대의 각 지역의 특산물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문화까지는 아닙니다. 자, 4번을 봅시다. 수라상의 의미는 시대마다 다르게 해석된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맞을 수 있지만 중심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2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42번 문제는요. 일치하는 것,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왕은 수라상의 반찬을 통해 반찬을 보면서 지방 상황을 살폈다. 지방 상황을 봤다. 또는 알아봤다. 알게 되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1번 맞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수라상에 올라오는 식재료를 보고 각 지방의 상황을 알 수 있었다. 두루 알 수 있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네, 일치합니다. 자, 2번, 3번, 4번도 봅시다. 자연재해, 즉 가뭄이나 홍수 피해가 있어도 발생해도 수라상은 동일하게 똑같이 구성됐다, 만들어졌다. 맞습니까? 가뭄이나 홍수가 있으면 다르게 구성되었죠. 반찬수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네요. 왕의 건강이 나빠지면 신하들은 반찬수를 줄였다. 오, 이런 말 나왔잖아요. 그런데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자, 신하들이 싸웁니다. 신하들이 싸우면 왕이 반찬수를 줄였죠. 왕이 반찬수를 줄이면 신하들은 걱정을 해요. 왕이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싸움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비슷한 말 같지만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조건과 결과, 이유와 결과가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자, 조선시대 수라상에는 제철 특산품을 올리기 힘들었다. 아니요. 제철 특산품을 올렸다고 얘기했습니다. 힘들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틀렸죠. 자, 그런데요. 제철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철 과일이란 말이 있는데요.
자, 지금은 가을입니다. 가을에는 사과나 배, 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가을에 나오는 과일을요, 제철 과일이라고 합니다. 여름에는 어떤 과일이 나옵니까? 수박이나 참외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런 과일들, 여름에는 수박, 참외가 제철 과일이고요. 가을에는 사과, 배, 감이 제철 과일입니다. 아마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귤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귤이 나오는 시기니까 귤이 제철 과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철 특산품이라는 것은 그 계절에 나오는 특산품, 물건, 음식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2번 정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용과 문제를 다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조선시대 왕의 밥상인 수라상에는 각 지방의 제철 특산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왕은 수라상에 올라오는 식재료를 보고 각 지방의 상황을 두루 짐작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나라에 가뭄이나 홍수 피해가 있으면 왕은 백성을 아끼는 마음에서 반찬 수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수라상은 신하들의 분쟁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는데요. 신하들 간의 분쟁이 심해질 경우 왕은 반찬 수를 줄이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신하들은 왕의 건강을 염려해서 잠시나마 분쟁을 멈추었지요. 왕이 수라상을 정치에 적절히 이용했던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조선시대 왕의 밥상인 수라상에는 각 지방의 제철 특산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왕은 수라상에 올라오는 식재료를 보고 각 지방의 상황을 두루 짐작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나라에 가뭄이나 홍수 피해가 있으면 왕은 백성을 아끼는 마음에서 반찬 수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수라상은 신하들의 분쟁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는데요. 신하들 간의 분쟁이 심해질 경우 왕은 반찬 수를 줄이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신하들은 왕의 건강을 염려해서 잠시나마 분쟁을 멈추었지요. 왕이 수라상을 정치에 적절히 이용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잘 들으셨나요? 답을 찾으셨나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43번과 44번을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